그런데 진료의 사정이 왜 실패를 하냐? 보통 우리가 쿠퍼에게는 정자가 있다 없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노콘 노색? 왜 노콘 노색이야? 너무 싫어. 오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지뢰사정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아. 안녕하세요. 1타 강사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 되게 유익하셨죠? 근데 성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오늘의 주제인데 피임입니다. 피임을 잘 해야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고, 피임 제대로 안 했다간 다음 생리할 때까지 눈을 뜨고 밤을 지새며 내가 임신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온갖 인터넷 다 찾아보고 나 같은 사람한테 DM 보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임의 종류, 경구 피임약, 또 노콘 노색? 노콘 노색. 왜 노콘 노색이야? 너무 싫어. 장난. 또 뭐 있어요? 사후 피임약. 사후 피임약은 정확하게 피임 방법은 아니긴 한데 옆에다 빼놓을게요. 예방법은 아니어가지고 요거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뢰사정. 그리고 팔뚝에 넣는 거 있던데. 인플라논. 요거 나온 김에 자궁내 삽입장치. 그리고 피임법이라고 잘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기법, 정관, 결찰, 난관 결찰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경구 피임약. 이거 간혹 싫어하는 여자분들은 남자가 막 먹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몸에 해로운 걸 나한테 먹게 하느냐,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를 나한테 먹게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무슨 부작용이 있냐? 그러면 뚜렷하게 말을 하는 게 없어. 뭐가 안 좋은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필요한 사람은 먹고 아닌 사람은 안 먹는 거거든요. 경구 피임약이라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35세 이상의 흡연자.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종류의 피임약도. 그 외에도 두통이 있거나 호르몬적인 질환이 있거나 진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있거나 이런 몇 가지 환자들은 먹으면은 안 됩니다. 그 밖에 피임 목적이 아니더라도 월경 과다, 심한 생리통,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호르몬 이상, 이런 분들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 밖에 자궁내 삽입장치랑 인플라논도 월경 과다랑 생리통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월경과다랑 생리통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피임약, 인플라논, 자궁내 삽입장치 세 가지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플러스 피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구 피임약이 무조건 좋으냐?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뭔지 알아요? 귀찮아요. 맞아요. 너무 귀찮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먹어야만 성공률이 99% 이상. 그런데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부정출혈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죠. 꼭 이걸 잘 먹어야 되고, 다른 부작용은 뭐가 있냐? 이거는 굉장히 개인차가 커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두통, 소화, 장애, 기분 변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붓거나 유방통,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피임약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왜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왜 먹으면 안 돼요? 오, 정맥혈전증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정맥혈전증 위험이 35세 이상도 첫 번째 위험, 흡연도 두 번째 위험인데 피임약이 세 번째 위험. 그러니까 지금 위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얘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흔하진 않고요. 특히 동양인한테는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리가 갑자기 좀 저리다던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돔, 다들 좋아하는 거, 가장 쉽게 사용하는 거. 콘돔의 가장 좋은 장점, 간편하고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그런데 가장 1번 장점이 뭐냐면 그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장점이 있어요. 콘돔만의 장점. 성병 예방? 맞아요. 콘돔은 성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못 하거든요. 근데 얘가 100%는 아니고요. 9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처음 만나는 파트너 아니면 아직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럴 때는 콘돔을 쓰는 게 엄청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콘돔의 성공률이 진짜 막 거의 99%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콘돔을 그냥 러프하게 1년간 콘돔으로 피임을 했을 때 실패하는 확률이 15%. 그리고 아주 열심히 진짜 잘 사용했을 때가 2%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래도 2%, 98%예요, 성공률이. 빨리 빼야 되는데 또 안에서 머물러가지고 조금 흘러내리거나 넘치거나 뭐 묻어있거나 이러면서 실패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대로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콘돔. 그 다음 질외사정. 질외사정은 되게 말이 많죠. 이게 무슨 피임이냐. 이건 피임 아니다. 민간요법이다. 근데 저희 교과서 피임 파트에 질외사정이 되어 있고요. 많은 논문들에도 피임법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질외사정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게 베스트인 질외사정 방법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패율이 높아요. 1년간 질외사정으로만 피임을 러프하게 했을 때 실패율이 27%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 관계에서 임신하는 확률이 30%거든요. 3%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하면 실패율이 4%예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96%인데 성공률이? 그런데 질외사정이 왜 실패를 하냐? 보통 우리가 쿠퍼액에는 정자가 있다 없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쿠퍼액이라는 거에는 원래 정자가 없어요. 걔는 정자가 없는 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정자가 섞이는 거죠. 2번에서? 그쵸, 2번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정자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쿠퍼액이 나오다가 쿠퍼는 클린해. 없어. 근데 얘가 나오면서 얘네를 갖고 나온 거 여기에. 이렇게. 그 얘가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신되는 건데 수태력이 좋은 나이. 20대. 여자가 20대다. 이게 들어왔다. 그 임신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찔끔. 제때 못 빼서. 제때 못 빼고 그냥 찔끔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100% 실패. 찔끔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밖으로 뺀 후에 해야지 중간에 빼면 실패.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27%. 그래서 질외사정이 피임법으로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한테 좋겠어요? 질외사정은? 잘 참는 사람. 조절잘. 조절자. 오래된 연인, 오래된 커플인데 그냥 오래된 아니고 나이가 많은 여자가 한 35세 이상이다 이러면은 그냥 자연 임신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질외사정만으로도 꽤나 높은 피임 성공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임플라노는 여기 팔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성냥개비만 해요. 딱 그거 요 팔 밑에 피하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딱 진짜 요만한데 여기서 호르몬이 계속 방출이 돼요.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 우리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몸을 돌면서 호르몬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막을 얇게 유지시킵니다. 내막이 얇아지니까 생리를 거의 안 해요. 생리를 해도 거의 팬티 라이너 할 정도? 나중에는 아예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착상을 방해하고 피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정출혈, 부종, 피부 트러블. 그런데 이 두 개는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은근히 흔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떠냐? 약으로 조절이 됩니다. 만약에 약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들은 보통 3개월 지나면 없어져요. 대부분이. 어쨌든 임플라노는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국소 마취를 해야 돼요. 이 팔에 넣어야 되잖아요.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소 마취해야 되고 그리고 제거할 때 이 옆에 피부 이렇게 찢어 칼로 잘라서 꺼내고 여기 한 땀 꿰매야 되거든요. 요게 단점. 얼마나 유지가 되냐? 한 번 넣으면 3년. 나는 한 3년 정도 피임을 할 거야. 근데 자궁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 매일 약 먹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근데 아주 안전하게 피임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임플라논입니다. 다음, 자궁 내 삽입 장치. 얘는 또 종류가 많아. 5년짜리, 3년짜리 호르몬 삽입 장치가 있고요. 구리 삽입 장치가 있어요. 얘는 보험이 돼요. 실비도 돼요. 생리통이 심한 경우. 생리통 월경과다가 심한 경우 이게 실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 이런 분들이 이걸 1차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거는 성경험이 없는 사람은 넣을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내가 아직 성경험이 없어. 근데 할 거야. 미리 준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성경험 이후에 넣어야 돼요. 왜냐면 질 안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구리루프는 사실 요즘은 잘 안 넣어요. 호르몬이 싫은 사람이 넣어요. 이 구리루프의 단점은 뭐냐면 초반에 생리양이 많아지고요. 생리통도 증가해요. 오래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초반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경과다가 있거나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당연히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호르몬이 싫어. 그런 사람들이 구리를 넣으면 됩니다. 다음 주기법. 주기법도 민간요법이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기법도 정말 좋은 피임 방법이에요. 내가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
예정일 2주 전이 배란일입니다. 이렇게 30일이 있다고 치면 이날 생일 할 거예요. 그러면 배란이 언제 되냐면 이날 돼요. 1, 2주 전이 배란이거든요. 난자가 나와서 길게 살아야 이틀 살아요. 이틀. 그리고 정자는 길게 잡아서 한 6일이라고 하면은 1, 2, 3, 4, 5, 6. 이건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이날까지 포함하면 3일이고 이날까지 포함하면 7일이니까. 이때가 가임기. 이때가 아닌 날에는 임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서 주기법을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관결찰, 난관결찰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 닫을 사람, 그냥 영구 피임 원하는 사람, 되돌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복원하는 수술은 좀 꽤다 까다롭고 복원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영구 피임이 아니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고를 수 있겠죠. 내 나이, 그리고 나의 평소 생리 패턴, 그리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어떤 성격, 요거를 다 따져가지고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단정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좋고 뭐가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 다만 청소년들 있죠. 청소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과 20대 초반은 이거 세 개 한 번에 하는 쓰리콤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세 개를 한 번에 하세요. 물론 이거 먹어도 되고 임플란트 넣을 수도 있어요. 생리통 심한 친구들은 청소년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병원에 가기 싫고 약 먹기 싫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관계를 갑자기. 하다못해 2가지라도. 왜냐면 가입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럴 때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오피임약. 사오피임약은 2가지가 있어요. 7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요. 120시간 안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요. 얘는 호르몬이에요. 고용량의 호르몬을 넣어가지고 교란을 시켜버려서 피임을 하는, 착상이 안 되게 막는 목적이고, 얘는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서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 사오피임약은 한 사이클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리에서 이번 생리 요 사이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었어. 다음날 또 일이 있어. 이때 먹는 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쓸 수 있는 조커 카드니까 조심해서 꼭 필요할 때 드시고, 자주 먹으면 교란이 생기겠죠. 호르몬 폭탄을 떨어뜨려서 막 섞어놨는데 얘가 원래로 돌아와. 근데 또 자꾸 떨어뜨려. 그럼 돌아오기 전에 계속 흐트러지니까 교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주 먹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 필요할 때 먹는 게 당연히 득이 많아요. 또 막 어디에 보면 막 거의 사약처럼 돼 있지만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지는 않아요. 필요하면은 무조건 드세요. 근데 이걸 안 먹었어. 내지는 이걸 먹었는데 실패했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임신 중절. 물론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괜찮다면 당연히 아기를 낳아야죠. 근데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이 남자하고의 미래도 없고 이 여자하고의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고 있어요. 임신 중절 같은 경우는 9주 미만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한 6주, 7주가 되면 아기가 보이고, 아기의 형태가 보이면 사실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내가 임신인 걸 알았고 뭔가 이거는 내가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일찍 5주, 6주 이렇게 아기 집만 딱 보일 때 그때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기가 아직 생기기 전에. 이걸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추후 가임. 내가 나중에 다시 임신하는데 영향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추후 가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막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막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술을 하는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겠죠. 꼭 일찍 먹고 안 되면 꼭 일찍 병원을 가도록 하세요. 아셨죠? 사오피임약 얘기해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거를 먹었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에 자궁 외 임신이 있어요. 자궁의 임신이 되는 경우는 얘가 예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먹어서 이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될 거여가지고 얘가 예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오피임약을 먹었을 때 생리를 하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고, 안 한다면 임신 테스트기를 하셔야 돼요. 그땐 이거를 꼭 염려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말을 하셔야 돼요. 사오피임약 먹었는데도 임신을 했다라는 거. 그래야 병원에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할 거예요. 또 이게 피임 얘기하면은 피임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의견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막 안 좋은 댓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틀린 얘기를 되게 정성스럽게 그럴듯하게 막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무작정 우기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내가 추천하는 거 요런 거 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 밑에 링크 연락 주시면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